이럼에도 투자를 안 하시면 좀 멍청한 거죠. 혹시 투자를 정말 안 하실 거면 122기 박희철입니다. 네, 서울 122기 시조 지역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곳은 중랑구 묵동입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맨날 느꼈는데 이게 혹시 빗살무늬 토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빗살무늬 토기의 그 입구 부분에 묵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랑구에 대해서는 뭐 여기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실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랑구 이제 지역으로 우리가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저평가 지역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서울시 25개 중에서 23개의 평단가가 낮은 지역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그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중랑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맨 위에요. 서울 양원 공공택지지구를 선정한다든가 무기동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그 다음에 상봉동과 중화동의 재정비 촉진구역, 그리고 요즘 특히 신경 쓰고 있는 게 모아타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발표드릴 묵동은 그 모아타운에 속하지 않고 후보지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모아타운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을 겁니다. 중랑구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우리는 결국 묵동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걸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묵동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묵동에서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건 일단 배산임수라는 겁니다. 봉화산과 중랑천이 있고, 그 다음에 장미축제가 아주 유명합니다. 5월달에 거의 한 달 내지 2달 동안 중랑 장미공원에서 규모는 3.4km 아주 길게 꽃냄새랑 장미꽃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한번 5월달 한번 오시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연인이랑 같이 오거나 뭐 가족이랑 같이 와도 한 30분 정도는 충분히 걸으면서 장미를 즐길 수 있죠. 그래서 이 장미축제를 지금 묵동에서는 굉장히 중시 여기기 때문에 왼쪽 그 장미축제 밑에 있는 지역 경쟁력 가가 쪽에서 장미축제를 정비하고 확대하려고 대단히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묵동 쪽에 보면은 좀 이따 사진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그 왼쪽으로는 동부간선도로가 있고 위쪽으로는 그 북부간선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동부간선도로를 전부 지화해서 그 지화된 그 평탄한 지역을 전부 다 천변공원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중랑천 옆에서 이제 여가 생활을 즐기기 되게 좋은데 그쪽을 천변공원까지 만들면 굉장히 그 놀만한 곳이 많이 넓어지겠죠. 여가 생활하기에는 아주 그냥 최고로 좋은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저기 학습권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뭐 저게 강남의 뭐 중동고등학교나 휘문고등학교 같이 뭐 매년 90명 이상의 스카이 대학을 보내느냐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강북 쪽에서는 저기 원묵 초중고가 꽤 유명해서 주변 지역에서는 저쪽에 가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만일에 그 묵동 지역에 오시게 되면은 저쪽으로 보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학교로 따지자면은 뭐 학교가 그렇게 대학교 가는데 큰 도움은 안 되고 결국 학원가가 중심인데 강남 그 8학군 학원가 정도까지는 안 돼도 그래서 강북 쪽에서는 노원구 쪽이 학원가로 유명하잖아요. 그것도 지하철 타고 한 2정거장만 가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쪽으로도 그렇게 부족한 점은 없다라는 얘기죠. 아주 자랑할 만한 곳은 아니지만 이제 묵동 지역에서는 아마 아파트가 한 30개 정도 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매가 좀 활성화되고 있는 11개 정도의 위치를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총 세대수에서 보면 700세대에서부터 한 137대까지 그렇게 큰 세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좀 이따가 이제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내가 여기다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좀만 기다려 보세요. 묵동 지역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저기 보시면은 이쪽에 태릉 입구역 쪽이 이게 6호선입니다. 6호선 이렇게 묵동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다음에 또 이쪽에 왼쪽에 보시면은 7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더블 역세권이고요. 그다음에 왼쪽으로 보면 여기 중랑천이 흐르고 있죠. 그리고 옆에 이제 동부간선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은 전부 다 지화해서 천변공원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오른쪽에 보면 이게 좀 넓은 지역에 봉화산이 걸쳐져 있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학교가 있고 종합병원이 2군데가 있는데 뭐 병원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이쪽에다가 집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드시겠죠? 왜냐하면 좀 이따 말씀드린 것처럼
봉화산이랑 이 중랑천 때문에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건강합니다.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교통편으로 보면은 보신 것처럼 지금 지하철 2개가 다니고 북부간선도로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가 이 목동을 이렇게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편으로도 되게 좋고 또 뭐 춘천이나 경기도 또 지역으로 다 전국으로 갈 수 있는 KTX나 ITX를 상봉역 바로 옆 정거장입니다.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제 목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왜 목동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동에서 그 지역적인 환경으로 따지면 가장 자랑할 만한 곳이 봉화산과 중랑천입니다. 봉화산은 높이는 한 160m 정도 되고요. 한 마음만 먹으면 10분이면 한 10분까지는 아닌가요? 한 20분 정도면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흔히 말하는 그 치톤피드를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거기 올라가면 이제 뭐 전경을 이렇게 쳐다보면 저쪽에 강이 하나 보입니다. 저 강이 뭐지 하면 그게 바로 중랑천이죠. 나는 그 산바람도 좋지만 강바람도 좋아 라고 마음 먹으면 걸어서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분이 가득한 강바람도 맡으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거죠. 아마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산과 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은 목동밖에 없습니다. 아마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지도를 보면 서울 시내에서는 강과 산을 한 걸음에 누릴 수 있는 곳은 목동밖에 없습니다. 정말 목동의 자랑이죠. 이 점만 해도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목동에다가 투자할 만합니다. 하실 생각이 좀 드시나요? 그럼 여기서 그치죠 뭐. 투자가 통과됐는데. 여기서 안 된다고 해야 제가 다음 거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더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말씀드릴 것은 무기동 도시재생뉴질 사업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2년 2월에서 시작해서 2022년 12월까지 장장 10년 10개월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됐습니다. 중요한 건 또 이게 끝났다는 거죠. 실제로 여기가 뭐 발전시키기 위해서 레미콘 왔다 갔다 하고 뭐 트럭들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럽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미 완성되어서 굉장히 그 발전이 이루어진 완성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한 250억 정도. 내용은 장미축제, 커뮤니티 회복, 자생적 경제 기반 구축을 한다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하나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 문화센터입니다. 제가 보니까 한두 분 정도는 한 몇 년 흘리면 저런 데 다니셔야겠습니다. 그죠? 저도 좀 있으면 저기 다녀야겠습니다. 그리고 저 도서관도 있어서 아마 책 읽기 좋아하시는 분은 저희 가서 읽으시면 되고 아마 목동에 가서 또 저기서 공부에 책에 희망이 있으신 분은 그 독서지향 클럽 만들어가지고 같이 책 읽고 그러면 좋을 거예요. 네, 장미꽃 pit거리는 지금 보시면 저 위에 그 연등 같은 것이 이렇게 있는데 실제 연등은 아니고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장미꽃 빛으로 만든 꽃 모양으로 만든 등입니다. 한번 걸어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되게 좋습니다. 만약에 제가 젊어서 애인이 하나 있다면 같이 가보고 싶었어요. 점치를 못해서 아까 말한 어르신 문화센터나 가봐야겠습니다. 요 지도상에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중랑천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중랑천의 생활을 즐길 수 있고 여가 생활을. 만일 중랑천이 가기 싫어서 여기 후진을 하면 뭐가 나올까요? 봉화산이 나옵니다. 양쪽을 다 갈 수 있는 곳이죠. 오른쪽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아직 그 완공이 안 된 게 아닙니다. 근데 우연하게 저희가 되다 보니까 사진을 구하지 못해서 조감도를 올렸는데 그 점은 좀 죄송합니다. 왜 사실 욕심은 직접 가서 보시라고. 투자하시게 되면 저절로 가서 보시겠죠. 보행친화거리. 아마 그 강북에 사시는 분은 좀 아실 거예요. 강북은 전부 다 원래 길을 확장해가지고 길들이 다 꼬불꼬불합니다. 그런데 이 목동은 강남도로처럼 바둑판 형식의 도로가 만들어져 있죠. 강북에서는 되게 보기 드문 곳입니다. 그래서 이동하기도 편하고 저렇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좀 덜하다는 소문이 있는데 확인된 건 아닙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자세히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주차장도 많이 만들고 제가 좀 서투르네요. 네? 주차장도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담벼락에도 저렇게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담벼락.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서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만나서 눈인사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보기 드문 곳이죠. 실제 서울 시내에 저렇게 지나가다가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담벼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기동에는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여기까지가 뉴딜이었나요? 저게 재생사업에 관한 얘기였는데 이것만 들어도 혹시 또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굉장히 돈이 많으신가 봐. 제 세 번째 결정적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이제 목동 지역에 투자를 하려면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굉장히 자연 친화적 환경이다. 봉화산과 중랑천. 그리고 무기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이미 10년간에 걸쳐서 끝난 사업이다. 근데 세 번째가 이제 강북 지역 아파트의 평당가를 저희가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보이시기 모르겠지만 첫 번째 거가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평당가를 한번 저희가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최고 평당가가 4,526만 원. 두 번째가 4,526만 원. 똑같네요. 그 다음에 최저 평당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3,851만 원. 바로 위에는 3,934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최저 평당가가 최고 평당가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묵동의 바로 위에 노원구 공릉동의 경우는 최고 평당가가 3,057만 원. 바로 밑에가 똑같네요. 3,057만 원. 그리고 최저 평당가는 2,162만 원, 2,246만 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따기 위해서 부동산 학개론 배우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론 있죠. 주택의 상향 여과 이론. 그러니까 한 지역의 일부분이 상향화가 이루어지면 다른 지역도 덩달아서 상향화가 이루어진다. 만약 그 이론을 여기다 적용해 보면 우리가 저기 자양동과 묵동에 투자를 했을 때 우리에게 남는 투자 이익이 많아봤자 15%, 29%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묵동을 잘 보시면 최고 평당가가 3,438만 원, 그 다음에 2,929만 원. 최저 평당가 보시면 깜짝 놀라세요. 1,69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최저 평당가가 최고 평당가의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그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여기는 거의 더블의 이익을, 투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똑같이 돈을 들여서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저번에 조영준 교수님도 아마 투자의 요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가격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가격적으로 봐서도 아주 투자의 가치가 높은 곳이 묵동입니다. 미뤄보건대 이제 다 합치면 저렇게 자연 친화적 환경이 있고 또한 뉴딜 사업으로 거리가 많이 발전했고 그 다음에 결정적 요인으로 가격적 요인으로 봤을 때도 투자의 가치가 넘치는 이 묵동 지역은 정말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넘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투자를 정말 안 하실 거면 5월 달에 저 장미축제 보러 오세요. 그러면 즐겁게 노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